이번 시간에는 목적보 5형식 중에서 두 번째, 주의해야 할 목적보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 기존의 문법 책에서는 좀 다루지 않는 내용이야. 근데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는 다 아니잖아. 학원을 다니든 초등학교 때 다 공부를 했는데 이전에 배웠던 부분, 이전에 배웠던 거 우리 한번 다시 볼까?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동작을 나타낼 때 이렇게 동작을 나타낼 때는 to 부정사를 쓴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집중해서 공부를 한 나머지 동작을 나타낼 때는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쭉쭉 외워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동사의 경우에 make, have, let, help, 지각동사까지는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고 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make, have, let, help 뒤에는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 얘 뒤에는 make, have, let, help 지각동사 뒤에는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 방금은 make, have, let, help 지각동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을 거야. 다 뭐라고 배웠냐면 사역동사. 사역동사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를 한 게 사역동사라는 말은 쓰지 말아라. 지금까지 문법은 뭐라고 했다? 이렇게. 이거를 사역동사. 그래서 이것만 사역동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5형식 자체가 사역동사다. 사역이라는 말은 일을 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5형식 동사는 다 사역동사. 그리고 특별히 이 동사의 종류에만 그렇다라고 그냥 동사를 외워주라 그랬어. 이 동사를 외워주는 게 훨씬 좋아.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봐봐라. 여기 make이 나왔네. 이것은 뭐였지? 디리디리리. 이거는 내가 외웠던 사역동사. 그러므로 얘는 원형 부정사. 언제 그렇게 공부할 거야? 그냥 make을 딱 보면 make, have, let, help 지각동사는 그냥 원형 부정사. 이렇게 머릿속에서 바로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make이라는 동사를 바로 기억해주고 have를 기억해주고 let을 바로 기억해줘서 문장을 봤을 때 뭔가를 하나 더 거치는 거. 그러니까 make을 봤을 때 얘는 사역동사, 그 다음에 얘는 원형 부정사.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글씨를 좀 이쁘게 써줘야 되는데 정말 다음엔 주의해줄게. 원형 부정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make을 보면 스탑이 떠올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식의 문장들이 많이 익숙해져야 돼. 너희 머릿속에 많이 인풋이 돼서 I can make the baby stop crying. The baby to stop. 이게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무조건 이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를 낸다라고 외워버리면 지난 시간에 쌤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have라는 동사가 있잖아. have에서 do를 썼지. 그런데 이제 위에 예문을 쭉쭉 보면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have가 왔지만 have 동사가 왔지만 여기에 동사의 그 어떤 원형 부정사 형태가 아니라 repair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외운 아이들이 이 문장을 보면 틀렸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사실 그게 아니지. 맞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 지금 선생님이 중요한 거 설명 다 했거든.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세 가지 비교를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는 거야.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거를 가지고 헷갈려하는 아이들. 왜 have 뒤에는 원형 부정사가 온다고 했는데 왜 ed가 붙은 형태가 오지? 라고 이제 헷갈려하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 왜 이거를 고민했냐면은 실제로 올해 학생들을 수업하면서 얘 공부 참 잘해 학교 점수도 잘 나오고 상위권이야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의 문법을 이렇게 배우고 그런 이제 다양한 표현이 나올 때 혼동이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인데도 혼동이 오고 왜 그러냐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선생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줬지.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원형 부정사를 쓴다고 우리가 배웠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동사가 시키는 동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킨다고 할 때는 동작을 시키는 것이지 상태를 시킬 수는 없지. 그래서 이 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보다는 동작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
그렇게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의 목적보어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가 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간혹 had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경우에 목적보어에 과거분사가 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I had my hair cut. 아까는 이제 뭔가를 수리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었던 거를 봤지. 수리가 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ed가 붙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형태를 인식할 수 있지만은 얘는 3단 변화가 똑같은 동사잖아. cut. 그러니까 얘는 동사 원형일 수도 있고 과거형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형일 수도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뭐야? 과거 분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 예문을 넣었어. 이게 나오면은 이거 구분 안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이거 그냥 동사라고 생각해. 그럼 자 직역을 해볼까? 나는 시켰다. 나의 머리카락이 자르도록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해석해. 그 이제 우리가 뭔가 해석을 했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사용되는 문맥에 맞는 표현인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과정을 항상 거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 주의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좀 심각하게 have가 나오면 무조건 가지다로 해석하는 아이들이 있어. 나는 가졌다. 내 머리를 잘랐다. 이게 뭔 소리냐고. 나는 머리카락 가졌는데 뭐 머리카락을 잘랐는지 머리카락이 잘랐는지 막 뒤죽박죽 안 되고 나는 시켰는데 머리카락이 이때는 무슨 뜻? 잘려진. 그렇지. 누군가가 미용사가 헤어드레서가 이제 커팅을 했겠지.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머리를 자르게 이제 누구를 시켰다. 만약에 이제 그 직원의 이름이 이 미용사의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레이첼이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 자를 때 이분의 이름을 물어보냐고. 이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시켰다. 레이첼이 내 머리를 자르도록.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목적어가 더 중요하니까 얘 입장에서 잘려진. 뭐 누구에 의해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와 있는 설명은 뭐냐면 그러나 지각동사의 경우는 다르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five sense를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의 상태를 목격할 수도 있고 목적어의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볼 수도 있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동작을 나타내는 걸 봤고 지금 이제 지각 동사의 경우를 볼 거야. 그래서 이제 지각 동사라는 것은 이제 이 본다라는 동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 거야. 이제 많은 게 있지. 보는 거, 듣는 거 다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패턴이고. 그래서 상태를 목격할 수도 있잖아. 상태 그리고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고 너희들의 문법 교재도 동일하니까 그대로 적어놔. 선생님이 메모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즉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지금 이제 내가 현재 하고 있는지 당한 건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해서 분사로 쪼개진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낼 경우에는 즉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이렇게 오지? 그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원형 부정사를 쓰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주고 내용을 이제 비교해보자. I saw him build that house. 나는 봤어요. 그가 집 짓는 것을, 그 집을 짓는 것을. 자, 집을 짓는 것을 쭉 지켜봤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 to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됐다 그랬지. 집 짓는 거를 계속 지켜봐야지. 이제 뭐 이게 건물주면은 정직하게 공정대로 설계도대로 잘 짓는지 지켜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켜본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장은 I saw him building that house. 그래서 이 부분이 build가 빌딩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 형용사가 오면 능동으로 진행 중인 동작.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뭘 하는 거지. 그래서 그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봤대. 근데 이제 보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순간 딱 보고 그냥 난 간 거야. 길을 가다가 여기서 집 짓고 있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내가 지나쳐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은 여기서 집을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짓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팔짱을 끼고 계속 여기 머무르면서 잘 짓고 있군. 지붕도 생겼고 이제 문도 만들고 데크도 만들까 뭐 이런 식으로.
차이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슝 가가지고 이동을 한 거지. 잘 듣고 있어. 다음에 봐.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보자. 과거분 사용형사가 오면은 수동으로 완료된 결과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집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빌드라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나는 보았는데 집이 지어졌어. 그리고 이제 슝 가고 볼일을 보고 딱 왔는데 이제 뭐 금방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 해외여행하고 왔다고 하자.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집이 다 완성된 거야. 집이 다 이제 완성돼서 이제 아까는 이렇게 데크 만들고 데크 되게 웃긴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랬더니 마당이 있는데 이제 마당에 이제 나무도 있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이쁜 꽃도 있고 하초도 있고 이제 막 길도 있고 이렇게 다 완성이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완료가 됐어. 그러니까 집이 다 지어졌어. 집에 들어가서 살면 돼. 그리고 수동이잖아. 집 입장에서는 지어진 거잖아. 여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지었겠지.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이 C라고 하는 동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다 올 수 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야. 이 부분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수식어를 넘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오형식이 끝났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뭐 복잡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머릿속에 잘 장착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내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사형식하고 제발 헷갈리지 말아봐. 그러니까 사형식을 다시 한번 보면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 두 개가 나오고 오형식도 문장 성분이 서술어 뒤에 두 개 나오는 건 동일한데 얘는 해주는 개념이 되잖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겠지만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어떤 물건이 가거나 보여지는 어떤 명사가 전달되거나 아니면은 내용 이거는 이제 보여지지 않는 사실 어떤 문장이 되겠지. 정보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자 봐봐 생각해봐. 너희들이 엄마한테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엄마가 주는 게 더 많으니까 바꿔볼까? 엄마가 너희들한테 자꾸 뭘 주지? 엄마가 너희들에게 밥 주지, 돈 주지, 간식 주지, 사랑도 주지, 많이 주잖아. 얼마나 좋아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오잖아. 이게 너희들이야. 간접 목적어는 너희들이고 엄마가 자꾸 주는 이것들 사랑을 포함해서 사랑하니까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고생하시면서 그래서 이거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사용식이야.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도 와? 내용이 오지. 어떤 내용? 공부 잘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랑 싸우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잔소리 하시지. 이게 잔소리야. 잔소리 내용은 항상 뭐가 돼? 문장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사형식이야. 이게 뭐가 어려워? 이거 무슨 동작이 여기 들어가겠니? 뭔가 주는데 여기 주는데 그냥 명사 아니면 어떤 내용 뭐 충고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내용이 돼. 그런데 오형식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너희들은 반복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형식은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 엄마가 너희들에게 항상 이제 엄마를 좀 중심으로 해보자. 엄마가 너희들에게 어떤 동작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많이 줬어. 사랑도 주고 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막 너무 많이 줬어. 교복도 사주고. 그랬으니까 뭘 원하는 거니? 돈 줬어. 학원비 대줬어. 공부 좀 하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손에다가 이제 책 들고 공부 좀 해. 너희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하던 너희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왜? 학원에 보내놨으니까. 피아노 학원에 보내놓으면 피아노 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의 상태가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지금 방금 배운 것처럼 그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지. 동작, 상태, 이제 당한 상태 이런 식으로. 자, 너희들이 한번 다시 정리하는 게 필요할 거야. 어떤 공부든지 한 번 들어서는 안 된다. 오형식 다시 한번 강의 들어보고 머릿속에 확 숙지하면서 예문 통해서 앞으로 볼 때마다 적용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자. 모두 수고했어.